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을 위한 구글 도구의 활용법 제 11차 시 구글 사이트 도구의 활용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구글 사이트 도구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하시고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새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구글 사이트 도구 실습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당 폴더로 이동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제일 아래에 있는 더보기 버튼에서 구글 사이트 도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신만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의 제목부터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사이트 도구 실습이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편하신 이름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름은 지금 구글 사이트 도구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이 파일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하신 이후에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제목 없는 사이트라고 뜨지만 이것을 새로 고침을 하면 방금 지정한 대로 이런 제목으로 파일이 하나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파일은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구글 사이트 도구로 이동을 하신 후에요. 제일 먼저 내 페이지 제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현재 보시는 이 웹페이지의 제목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화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양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동그라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조절이 되는데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고요. 이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 굵게 그리고 밑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밑줄을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글꼴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글꼴들이 나옵니다만 제가 마음에 드는 글꼴이 없을 경우에는 글꼴 더보기를 통해서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나눔 글꼴을 좋아하는데요. 나눔 글꼴을 검색하고 싶으시면 영어로 NA만 치셔도 나눔 글꼴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눔 글꼴을 추가해 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처음이신 분들은 이 나눔 고딕체를 클릭하신 후에 물론 나눔 명조체도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신 후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신 후에 다시 글꼴을 누르시면 아까는 없던 나눔 고딕체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아주 굵게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아이콘들을 눌러서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요 이미지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눌러보시면 어떤 이미지들을 여기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글머리 유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게 무슨 형태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배너 형태로 일단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제가 순서대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대로 말씀을 찬찬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상자인데요. 텍스트 상자를 먼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누르면 말 그대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마련이 되는데요. 첫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 내용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글자 그리고 그 글자들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사실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실습을 그러니까 실제 제작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사이트 도구의 기능들을 잘 아셔야 하고요. 그 기능들을 여러 번 실습을 해보셔야 그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 상자는 한번 눌러봤는데요. 텍스트 상자에서
지금은 일반 텍스트죠. 일반 텍스트를 뭐 부제목, 글자 크기가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제목 점점 커지죠. 그리고 제일 큰 제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자 크기에 따라서 제목이냐 아니면 부제목이냐 아니면 일반 텍스트냐 아니면 작은 텍스트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글자 사이즈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글자가 작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글자는 일단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업로드 뭐 선택이 있는데요. 업로드를 먼저 눌러보시면 업로드는 선생님들 컴퓨터 로컬 디스크로부터 어떤 사진들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과일 사진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는데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 바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이미지 버튼을 눌러보면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이제 구글 도구잖아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업로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내 드라이브라는 것은 바로 구글 드라이브의 내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URL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검색도 뭐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이 있는데요. 삽입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URL을 넣으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면 구글에서 공유 링크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링크를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링크를 상단에 있는 링크를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삽입해서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바로 썸네일이 뜨죠. 얘를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동영상이 여기에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영상을 혹은 웹페이지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소스 코드는 HTML 태그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이번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버튼은 드라이브 버튼입니다.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업로드해서 이 웹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자료들인데요. 일단 사진은 당연히 업로드가 됩니다. 아주 쉽게요. 그리고 구글 문서도 업로드가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구글 문서를 클릭을 하시고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문서의 내용이 바로 보여집니다. 구글 문서도 이렇게 바로 삽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바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는 형태로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은 웹사이트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미리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가 실제로 퍼블리시 됐을 때 그러니까 게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는지를 한번 미리 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글자, 텍스트였고요. 이미지이고요. 이거는 어떤 그 링크를 통해서 입력한 것이고요. 삽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글 문서입니다. 구글 문서의 같은 경우 이렇게 구글 문서의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새 창을 열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넣었던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일인데요. 지금은 슬라이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넘길 수가 없지만요. 여러 슬라이드를 넣어놓고 보시면 바로바로 넘겨서 슬라이드 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미리 보기 화면에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으실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버튼, X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X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모드는 스마트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모드도 있습니다.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다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모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오셨죠? 편집 화면입니다. 편집 화면에서 제가 아까 드라이브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레이아웃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레이아웃입니다. 뭔가 입력할 수 있는 틀이라는 뜻인 거죠. 자, 왼쪽에 보시면 뭔가 더하기 표시가 있으시죠?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것을 눌렀더니 뭔가 업로드, 이미지 선택, 드라이브에서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캘린더, 구글 캘린더를 뜻합니다. 그리고 지도, 구글 지도, 이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여기에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텍스트를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한번 보신다고 해서 이걸 뭘 넣을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사실 무턱대고 여러 번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보시다 보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실 테니까요. 자, 레이아웃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일단 비슷비슷한 형태로 구조만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레이아웃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을 수 있는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을 수 있는 그룹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실 테고요. 텍스트, 먼저 위에 있는 칸에 두 칸이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칸을 일단 입력해 보겠습니다. 접을 수 있는 그룹이라는 항목을 눌렀으니까요. 거기에 위에 있는 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칸에도 클릭을 해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1, 2, 아래, 3, 아래. 자, 엔터를 치는 순간 계속 숫자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 번호 매기기가 자동으로 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하고, 자, 빈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네, 접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이것을 다시 누르면 또 밑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접을 수 있는 그룹은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아시겠죠? 어떤 제목을 넣고요. 그 제목 아래에 어떤 하위 항목들을 이제 소개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평소에는 다 열어놓으면 지저분하니까요. 이걸 접어놓은 상태로 있다가 얘를 클릭하면 쭉 밑으로 리스트가 나오는 형태의 어떤 모습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 하신 후에 다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보기를 해서 우리 제일 밑에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룹이라고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바로 뭔가 누를 수 있도록 손 모양이 나오죠.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래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기에 불편해서 이제 위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목차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뜨는데요. 이 목차는 지금 말 그대로 제목들을 쭉 나열해 준 것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입력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목은 사실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입력한 제목이라는 그러면 이게 제목이 아니면 여기 안 뜨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해볼게요. 제목이 아니라 일반 텍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반 텍스트로 바꿨더니 방금 아까 여기에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목. 첫 번째 글자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제목은 어떨까요? 네,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부제목은 어떨까요? 부제목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목이라는 타이틀만 달려 있으면 여기 방금 우리가 넣었던 목차에 뜬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이퍼링크도 생성이 되는 것 같죠. 네, 이 제목은 목차는 가장 위에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지금 이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접을 수 있는 그룹은 아까 어디서 했었죠? 그렇죠. 아까 제일 아래에 있는 접을 수 있는 그룹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이것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게 제목이에요. 그렇죠. 제목으로 있기 때문에 저 위에 등장한다라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약간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다시 들여쓰기를 취소를 하시면 이렇게 줄을 맞출 수가 있고요. 들여쓰기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하위 항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했더니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링크를 클릭할 수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게시를 했을 때 실제 웹페이지로 게시를 했을 때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서 이 위치로 이동이 되는 것인데요. 미리 보기에서는 그 위치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캐러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삽입하라고 나오는데요. 네,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를 넣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마침 사과 이미지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여러 사과 이미지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과 이미지들이 들어갔죠.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러셀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봐서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그라미를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 적절히 늘어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캐러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설정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아까 이미지들을 이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측에 보시면 설정, 또 한 번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눌러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뭐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체크를 지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 시작입니다. 자동 시작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게시를 하시면요.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뭐 슬라이드 쇼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집니다. 몇 개의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넘어가시는데요. 그 전환 속도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빠르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이 설정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 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옆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보시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캐러셀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버튼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요라고 클릭하세요라는 제목의 버튼을 한번 마련을 했고요. 링크는 실제로 저는 간단하게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하는 버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링크를 넣으시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하는 사이트에 링크를 넣으시면 좋겠죠. 패들렛 링크도 좋고요. 구글의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공유 링크도 좋고요. 자, 이런 링크를 넣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도 바로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퍼링크가 생기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편집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분선입니다. 구분선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구분선이 생기고요. 이 구분선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점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드래그하신 후에 옮기시면 쉽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방금 넣은 구분선도 이렇게 적절하게 어떤 항목과 어떤 항목을 구분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리 표시자인데요. 이번에는 자리 표시자를 눌러보시면 이렇게만 뜹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리 표시자는 지금 편집을 하시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뭔가를 넣긴 해야 되는데 아직 뭘 넣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하실 때 자리만 일단 고정시키기 위해서 삽입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여기 더하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을 눌러보시면 어떤 컨텐츠를 넣을지 미리 결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빛난으로 나와요.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웹사이트를 완성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유튜브 영상을 넣을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구글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삽입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라 그게 제가 설명할 것이 없고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페이지에서만 지금 어떤 것들을 넣었잖아요. 어떤 기능들을 한 번씩 살펴봤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페이지를 홈 화면이라고 한다면 그 홈 화면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페이지, 하위 페이지들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페이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일단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기본적으로 홈 화면입니다. 가장 먼저 작업한 화면인데요. 이 홈 화면에 이어서 다른 화면들을 넣고 싶으시면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네, 이 더하기 모양의 링크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새 페이지를 열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편의상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1단원. 네, 1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단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 2단원을 만들었더니 지금 홈 화면 위에 1단원, 2단원이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됐고요. 실제로 눌러보시면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 화면 자체에서도 각각의 그 화면으로 바로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홈, 1단원, 2단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 화면이 꼭 항상 홈 화면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1단원을 이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홈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점 3개를 누르시고요. 홈페이지로 설정을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1단원이 홈 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원, 이 홈 화면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웹사이트의 주소로 처음에 누군가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처음에 등장하는 그 사이트, 그 화면이 바로 홈 페이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 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편의상 저는 다시 이 홈이라는 글자를 그 홈이라는 제목의 이 페이지를 홈 화면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제 어떤 병렬의 형태로 이렇게 웹페이지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저는 1단원 아래에 하위 메뉴로서 어떤 페이지들을 또 생성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1단원 옆에 점 3개를 클릭하시고요. 점 3개에서 하위 페이지 추가가 있습니다. 하위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시면 1-1 1모둠이라고 할까요? 1모둠 클릭을 하시면 1단원의 1모둠 이런 식으로 또 하위 페이지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지금 페이지의 제목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바꾸실 때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예를 들면 이것을 2모둠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하위 페이지로 이렇게 페이지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 3모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모둠이라고 엔터를 치시면 3모둠이 생겨요. 그런데 3모둠이 생길 때 자동으로 이 페이지의 제목도 3모둠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모둠으로 설정을 해놓고서는 얘를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를 1모둠으로 이름을 바꾸신다면 1모둠으로 이 페이지의 제목은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 이 페이지에 다시 이 페이지는 1모둠 페이지로 변경이 되나 이 페이지에 이 제목을 넣는 이 부분은 여전히 3모둠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유념을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래그를 해서 바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모둠, 2모둠이라고 일단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제목들을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또 2로 바꿀게요. 그러면 좀 덜 헷갈리겠죠? 1, 2. 그렇죠? 네. 이렇게 하위 메뉴를 만들고 보시면, 하위 페이지를 만들고 보시면, 여기 원래 1단원이라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하위 메뉴들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자, 2단원도 마찬가지 하위 페이지가 생기면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생겨서 하위 페이지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런 페이지 구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웹사이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게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시 우측 상단에 있는 게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게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항목이 뜹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만든 이 웹사이트의 주소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는 것인데요. 이 아래에 보시면 그런 주소가 미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아, 이런 도메인이 사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의 도메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부분을 지금 여기 웹 주소에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 부분에 GY 사이트 테스트 이런 어떤 글자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 전체 이 웹사이트의 주소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링크 주소가 설정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 X가 표시가 뜨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마도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문자를 사용하신 것일 텐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검색 설정인데요. 요 설정을 만약에 체크를 하시면 공개 검색 엔진에서 제 사이트가 표시되지 않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검색해서 제 사이트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게시를 클릭을 하시면 게시가 되었습니다. 게시가 된 후에 다시 이 지금 게시한 링크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링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고요. 요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넣어 보시면 이렇게 게시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이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누르시고요. 새 시크릿 창 있죠? 시크릿 창을 클릭을 하신 후에 시크릿 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크릿 창이 아닌 제가 작업하던 창은 크롬 브라우저에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모드에서 이제 접속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계정으로도 다 접속이 된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구글 사이트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좀 더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웹사이트 하나를 만드실 수 있기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시다 보면 딱히 설명이 없어도 자신만의 선생님들만의 어떤 웹페이지를 멋지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꾸며진 웹페이지로 학생들과 원격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